오늘은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어떤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권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서 오늘 가져와 봤는데요. 예를 들면 알고리즘으로 어떤 게임을 창작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제 기억엔 로블록스? 이런 경우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게임을 창작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또는 제페토 같은데 플랫폼들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용자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이럴 때 그러면 이때 진짜 저작자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그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이 다른 사람의 순수한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했을 때 그럼 침해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실제로 사건화되거나 또는 실제 사례가 발생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최근에 이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고, 저는 이제 고려 법학에 이제 게재된 그 논문을 참고를 했다는 점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창작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 창작성이라는 게 독자적인 작성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게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 창작성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은 아니고 작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고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 작품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그런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르면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창작의 고뇌가 막 있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어떤 개인의 정신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이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창작물에 해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AI가 뭔가를 창조했거나 창작했을 때 AI의 창작을 독자적인 작성이라고 볼 수 있느냐가 이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가 창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얘기한 만든 어떤 주체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다면 이거는 이제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창작성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저작물이라는 건 또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하나 더 있는데, 과거에 이제 미국에서는 침팬지나 이런 동물이 생성한 사진이나 저작물에 대해서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물이 될 수 없다라고 본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역시 AI는 인간이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감정의 표현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AI 자체는 저작물을 만드는 주체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이용자 내지는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의 어떤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프로그램 제작자가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작물을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흔히 부정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왜냐하면 또 프로그램 저작자는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까지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근거이고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가 또 저작물의 저작권자냐 하면 그거로 또 볼 수는 없는 거죠. 저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이제 프로세스를 한 것은 프로그램이지 어떤 이용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요청을 했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 이용한 프로그램 이용자를 저작권자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기는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의 창작에 대한 이제 권리라고 하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해외에는 이것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률적으로 어떤 법적인 이제 문구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인정되려면 저작권법에 이제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수정 내지는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인간 등이라든지 이제 사상이나 감정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다른 인공지능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하는 기본적인 법적인 이제 전제가 깔려 있어야지 향후에 저작권의 대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제 다수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행법상 저작권은 인간에게만 부여가 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렵고, 이거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저작권 침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침해는 할 수 있냐? 만약에 AI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AI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AI가 이제 만들어낸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연락을 한 거죠. 이 AI가 만든 그 프로그램은 내가 만들었던 과거의 뭐 그림을 베낀 것 같아 라든지 내가 만들었던 음악을 베낀 것 같아, 누군가 클레임을 한다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때는 그 저작권 침해의 결과는 누구의 책임으로 물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쟁점으로 최근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 건 아닌데 AI 창작물의 제공자를 피고로 해서 저작권 침해 주장을 할 여지는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AI가 창작한 거를 어디다가 누가 제출했는데 그걸 제출한 사람을 피고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피고가 그런 고의성이 있냐, 피고는 이제 전혀 모르고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고의성을 인정하기 되게 어렵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AI가 어떤 것을 창작해서 근데 그 창작물이 이제 저작권 침해물일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구제가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문제를 삼는다면 뭐 프로그램 제작자나 이런 사람들이 AI 프로그램을 잘못 짰거나 또는 AI가 이제 저작권과 관련된 필터링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되는데 이제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때 역시도 프로그램 제작자에게는 저작권 침해 고의는 없기 때문에 또 저작권법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AI를 활용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법적인 공백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AI를 잘못 만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방조죄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겠지만, 이거를 이제 조금 생각해 볼게, 저작권 침해 방조와 관련돼서는 이제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저작권 침해물, 그러니까 유사품, 모조품이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그 유통 사실을 만약에 알고 있었던 플랫폼 운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방조죄 책임을 물을 수 있냐라는 이제 문제가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근데 엄격한 요건 하에 저작권 침해 방조죄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비추어 볼 때 만약에 AI 프로그램 제작자가 처음부터 이럴 수 있다는 여지를 알고도 이제 방치했다거나 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건 저작권 침해 사실에 대해서 고지를 했는데도 그 프로그램을 수정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그 AI가 만든 프로그램 침해물, 저작권 침해물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 또는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저작권 방조죄의 책임이 성립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가정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저도 조금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좀 한 번쯤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인공지능이나 AI 그리고 뭐 저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인공지능의 일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향후에 실제로 실생활에 좀 더 밀접하게 다가왔을 때 그들이 기계잖아요. 기계가 어떤 사고를 낸다든지 또는 기계가 뭐 저작권 침해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책임을 그럼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기계 자체한테 물을 것이냐, 기계를 만든 사람한테 물을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이 앞으로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제 얼마 멀지 않은 미래에 상용화될 것이고 또 이제 우리 도로에서 운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은 법적인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이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법 개정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저작권 같은 경우, 저작권 침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똑같은 연구가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조금 어렵지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해 볼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재밌게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또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서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